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8강 그리고 9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8강의 제목은 운동이고 9강의 제목은 뉴턴의 동력학 법칙들입니다. 파인만은 이 8강과 9강에서 뉴턴 동력학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치적 방법으로 푸는 한 뉴턴 동력학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파인만은 보입니다. 이번 강의의 초점은 뉴턴 동력학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착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인만의 강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그리스인과 뭐가 달랐나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논의 역설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 차이를 파인만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을 분할과 정복 정책, 디바이드 앤 컨커 정책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한 것은 결국은 이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는 점점 더 문제를 분할해서 아주 단순한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곳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합쳐서 원래 문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였죠. 이게 분할과 정복 정책이거든요. 디바이드 앤 컨커. 그러니까 물체 운동에 대한 디바이드 앤 컨커는 무엇인가?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으면 위치의 변화율, 즉 속도에 대해서 무한히 작은 구간을 고려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싶으면 위치가 매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미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바로 미적분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싶으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 즉 속도를 봐라 이겁니다. 근데 속도는 그럼 알아야 위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속도는 어떻게 아느냐? 속도를 알고 싶으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인 가속도를 봐라 이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러면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가속도의 변화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이거죠. 우리 이렇게 계속 끝없이 해야 되는가? 뉴턴의 동력학 법칙은 바로 이제 거기서 어떤 선을 걷는 것에서 나옵니다. 뉴턴의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요. 이것은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속도를 아는 거잖아요.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속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2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주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가속도의 변화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뉴턴의 제2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뭔데? 그러니까 뉴턴의 동력학의 진짜로 시작은 이 힘의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의 표현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관찰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가정됩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서의 중력에서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힘은 변하지 않는 양 mg로 주어집니다. m은 무게고 g는 그냥 중력 상수죠. 그렇지만 다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지표면에서의 중력은 그냥 일정하다.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법칙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다. 또 다른 예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을 쭉 잡아당기면 그 스프링을 잡아당긴 그 거리인 그 x의 반비례해서 힘이 작동한다. 이런 것이 바로 힘의 표현의 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한히 계속할 필요가 없고 가속도는 이런 힘의 표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되돌려서 가속도에서 속력을 구하고 속력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뉴턴 동력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뉴턴 동력학의 완성은 앞에서 구한 이 작은 것을 합쳐서
다시 가속도에서 속도를 만들고 속도에서 위치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가리켜 미분의 반대인 적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바로 미적분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면에서의 중력의 경우에서는 힘은 상수로 주어집니다. F는 ma인데 ma가 mg죠. mg가 무게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그냥 g, 상수로 주어져요. 변하지 않는 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는 시간의 1차 함수로 v는 gt 더하기 v0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v0의 이제 초기 조건이겠죠. 그럼 여기서 속력이 있으니까 이 속력을 다시 한번 적분하면 거리는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는 앞에서 말한 그 스프링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프링의 경우에는 그 힘이 마이너스 kx, 즉 그 변위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가졌죠. 이거를 쓰는데 예를 들어 이 아래에서 식을 좀 이 식이 복잡해지면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처럼. 근데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수치적인 방법이라는 걸 씁니다. 왜냐? 사실은 이 수치적인 방법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t 더하기 델타 t라는, 즉 작은 시간 델타 t 이후에 미래의 속도와 위치를 이 f는 마이너스 kx라는 식을 통해서, 그리고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변화율을 알면 현재의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그 속도의 그 인터벌, 그러니까 그 간격의 크기인 델타 t를 곱하면은 미래의 속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변화율과 시간 간격을 곱하면 미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중간에 이 파란색 화살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속도와 위치를 알면 미래의 속도와 위치를 알게 되는 그런 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위에 말한 F는 ma라는 식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하, 우리가 현재를 알면 델타 t 이후의 위치와 속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한 스텝 뒤에, 두 스텝 뒤에, 3스텝 뒤에 이게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 V0와 X0로 말하는 지금의 위치, 지금의 속력을 알면 이 수치 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무한히 먼 미래의 것까지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그 약간 대충 넘어간 게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미적분에서는 이 델타 t라는 게 아주 작아야만 되거든요. 근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아주 작게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러를 작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됩니다. 그 유명한 방법 중에 이름만 말하겠지만 뭐 런지쿠타 4 뭐 이런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예전에 컴퓨터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이걸 실제로 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식한 짓이었죠, 지금 요즘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물론 컴퓨터가 발전되고 나서는 정말로 작은 델타 t에 대해서도 이 계산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워낙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 계산을 다른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면 결국은 우리는 그 뉴턴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래의 그 위치의 변화를 다 예측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뉴턴의 프로젝트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 동역학 프로그램을 방금 완성했습니다. F는 ma라는 식만 갖고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지를 알아냈죠.
열심히 계산만 하면 앞에서 말한 식대로 주르륵 풀면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물리학 교과서가 뒤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심지어 이 물리학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했지만 뉴턴 동역학의 시작은 divide and conquer, 분할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이런 것을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뉴턴의 동역학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입니다. 게다가 움직임과 변화에만 주목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은 움직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풀이에서 많은 것에 대해 왜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주어지면 이 뉴턴 동역학 F는 ma를 풀 수 있다고 했는데, 힘이 뭔지는 묻지 않아요. 우리가 중력에 대한 식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중력이 뭔데? 라는 것에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력에 대한 표현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했지만, 야, 이거는 도대체 누가 알아낸 건데?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중력에 대한 표현이 이러하다, 관찰에 의해서 우리가 구했다, 어떤 관찰로 도대체 누가 구했냐, 이런 건 없죠. 그냥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초기 조건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미래가 달라지죠. 그런데 왜 이러저러한 초기 조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냥 초기 조건은 있다라고 해버리고, 이것과 연관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어떤 그 주어진 환경, 문제가 가지는 전체적인 그 예를 들면 스프링 문제든지 중력 문제든지 이런 문제의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는가 하는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이 환원주의의 반대거든요. 이걸 보통 전일론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막 분할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다 푼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애초에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라는 질문이 이제 잊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동역학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물리학 교과서가 뒤에 많이 남은 걸 보면 알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말고도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수치로도 문제를 못 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그 속력과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에너지 버전,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그 모멘텀 버전, 이런 게 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테이크홈 위즈덤을 말하면서 오늘의 녹음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턴 동역학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지의 장벽, 혹은 상식, 혹은 기초적 형이상학은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뉴턴이 중력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 동역학은 그렇게 강력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왜를 묻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뉴턴은 명확히 어느 출발점을 딱 정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지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왜를 묻지 않는 어떤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식이나 우리가 기초적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건데 사실은 그게 왜를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어진 문제 풀기 패러다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이런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프로그램만 따르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못 푸는 문제를 어딘가에서 교묘하게 숨겨버렸을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왜를 묻지 않았던 그런 지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뉴턴의 과학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